자, 오늘의 새벽이었습니다. 네. 아스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있었고요. 일단 뭐 경기 결과를 떠나서 아마 이번 라운드 통틀어서 가장 재밌는 경기였을 것이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볼만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명경기. 네. 명경기라는 게 시나리오에다 명경기예요. 네. 극적으로 승부가 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내용도 정말 훌륭했어요. 진 팀에게서 나무랄 데가 없고 맞아요. 잘한 팀도 이길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도 이거는 이미 충분히 좋아진 팀을 봤다. 네, 맞아요. 그리고 경기도 재밌었고 아스날에 대한 리스펙트도 지금 팬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어제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샤이니 민호님 그다음에 또 창민님 최강 네. 창민 각각 연락이 왔는데 창민님도 이거 진짜 고생하셨다 이런 느낌으로. 경기에 대한 만족감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용이 좋았어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맨유도 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테나 감독이 이렇게 단시간에 팀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다. 이 감독이 대단한 감독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어제 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참 축구가 정말 감독이 중요하다. 아스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테타가 초반에 어려움을 딛고 지금 이번 시즌 완벽하게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선수단을 지금 완전 다르게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호토크 썸네일에 벵거 그리고 퍼거슨 이 두 명의 명장들을 같이 이렇게 뒀는데 많은 팬들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새벽 경기를 보면서 2000년대 초반 두 팀의 라이벌리가 가장 치열했을 때 네. 그때의 경기를 보는 것 같다. 네. 약간 그러니까 싸움만 안 났을 뿐이지. 그렇죠. 그때 경기들은 하이라이트를 보면 워낙에 거칠었으니까요. 진짜 너무 몸 대 몸으로 부딪히더라고요. 그런 느낌만 아닐 뿐이지 경기 자체의 치열함은 진짜 그 분위기 못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날의 전술적인 포인트,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먼저 체크해 볼 텐데 맨유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유는 역시 테나 감독이 부임하고서 강한 전방 압박을 매 경기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경기는 카세미로가 없어서 어떻게 전술적인 타협을 할까 했는데 그냥 원래 하던 거 했습니다. 근데 그 원래 하던 거의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첫 골이 나온 것도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나왔는데 역시 선수들이 특히 이제 최전방에 베우르스트까지 가세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뛰고 볼 뺏겨도 어떻게든 수비로 바로 볼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력이 상당히 올라온 팀이 지금 맨유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팬분들이 만족하는 것도 예전에 팀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처져 있을 때랑 다르게 뭔가 더 해보려고 하고 더 많이 뛰려고 하고 심지어 주중 일정은 맨유만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스날은 일주일 쉬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 압박으로 맨유가 계속 상대를 좀 괴롭히려는 시도 자체를 했다는 점에서 팬들이 거기서 좀 멘탈에 만족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아마 그 생각을 하죠. 공격적인 부분에서 베우르스트가 조금 더 이 득점과 관련된 모습을 만들어내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그거랑 별개로 팀 단위 압박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이 모습을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테나 감독이 베우르스트를 단기임대로 데려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맞아요. 덕에 사실 아스날이 그 얘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번 시즌 아스날만큼 경기력이 꾸준히 좋은 팀이 몇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약간 올 시즌은 다른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아스날의 경기력을 그 정도로 표현해야죠. 유럽 전체로 넓혀봐도 뭐 나폴리라거나 아니면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뭐 맨체스터 시티라거나 이런 팀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네. 정도로 경기력이 좋은데 맨유가 순간적인 압박과 라인 형성 그다음에 이 잘 자리 잡고 있는 이 선수들의 위치가 아니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공격을 잘합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에 그 정도로 버벅거리게 만들었다는 건 와, 이게 맨유가 확실히 상대하기 버거운 팀이다라는 게 느껴졌던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맨유가 하던 대로 했잖아요. 물론 이제 아스날이 그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맨유의 공격 빈도가 쭉 이어지진 않았지만 네. 공격을 할 때 보면 맨유도 이전까지 얼마나 좋은 과정들을 갈고 닦았는지 잘 가다듬었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일단 아스날의 압박에 대비해서 후방에는 일단 백포랑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이제 카세미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에릭센과 맥토미니가 맞아요. 되죠. 이 두 명이 센터백 두 명 그리고 풀백 두 명까지 후방 빌드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아스날의 압박에 대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스날의 압박을 맨유가 좀 풀었다 싶을 때는 에릭센만 후방에 남아있고 맥토미니까지 공격적으로 전진시켜서 풀백 두 명이 후방을 받치고 맥토미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고 여기에 레시포드랑 안토니가 폭을 벌리는 방식으로 공격적인 전형이 되게 유연하게 이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풀백의 볼 배급과 운반 또 윙포워드가 이제 넓게 벌려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맥토미니의 박스 쪽 타격까지 꽤 인상적이었던 이번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아쉬운 점은 베우르스트 활용 방안을 아직 팀이 잘 찾지 못했다. 네, 베우르스트가 많이 뛰고 나름 좀 경합을 해주긴 했지만 아직 팀에 잘 녹아든 모습은 아니어서 좀 적응기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 말고는 맨유는 나름 빌드업의 유연성 또 전방 자원들이 보여줄 수 있는 역습의 속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뭐 특히나
결과적으로는 득점을 하지는 득점을 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득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첫 번째 라시포드의 득점. 네. 그거는 아마 엑시값으로 따져도 넣기 쉬운 골이 아니에요. 레시포드가 그 프리킥 찰 때도 무회전 같은 거 네. 꽂힐 때 보면 궤적 변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맞아요. 킥을 확실히 그 흔히 얘기하는 빠따가 좋은 선수예요. 진짜. 진짜 힘이 좋으니까 킥 힘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볼이 이렇게 쭉 밀어지는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뺏어내고 들어가서 파티를 툭 제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일직선으로. 그런데 그 슈팅의 궤적이 그러니까 그 야구에서 볼이 더럽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맞아요, 공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좋은 공이에요. 근데 이 공이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낙찰하거나 아니면 약간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꽂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레시포드가 또 리그 선발 원정 경기 진짜 오랜만에 골이거든요. 맞아요. 선발 원정 경기 계속 골이 없다가 이제는 진짜 올 시즌은 본인에게도 스텝업이 좀 된 시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나마 맨유가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꼽자면 안토니예요. 그러니까 안토니가 네. 공격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안토니가 되게 못했다라기보다 안토니가 조금 더 위협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따 같이 얘기하겠지만 완비사카 쪽에서의 이 약간의 아쉬움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맞아요. 한쪽이 밸런스가 좀 안 맞는 네. 느낌? 그래도 완비사카는 그나마 수비를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합격점을 받을 만하지만 안토니는 맨유가 이제 레시포드, 루크쇼 또 에릭센까지 왼쪽에 수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많았어요. 오른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고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토니 자리야 조금 더 날카로운 선수가 이제 활약을 해줬다면 안토니가 그 날카로움이 무뎠거든요. 그렇죠. 그랬다면 맨유도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기회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결국 이제 안토니의 그 약간의 아쉬움 때문에 이어지는 파생되는 상황들인데 교체가 결과적으로 아쉬웠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쭉 봤을 때 그럼 교체를 할 만한 선수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었던 제든 산초가 있다거나 네. 이런 선수가 있었으면 교체를 빨리 했을 것 같은데 가르나초를 그 방향에 쏘기는 난 어렸을 거라고 봐요. 가르나초 또 왼쪽 자원이고 네. 레시포드를 그러면 또 우측으로 이동을 하거나 톱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마 테나 감독이 보기에도 베우르스트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그림도 있었을 것이고 그 변화를 가져가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사카를 막기 위해서 프레드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았던 안토니를 뺀 다음에 브루노를 측면으로 돌린 건 저는 나름대로 테나 감독이 교체 포인트를 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단을 봤을 때 제가 후토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스날은 트로사르 같은 선수가 들어왔고 어쨌든 폼은 좋지 않지만 로우가 있기 때문에 넣을 만한 교체 자원이 있다고 보이는데 맨유는 가르나초를 제외하면 안 보이는 거야. 그쵸. 그런데 왼쪽에 라시포드가 저 정도로 날카로운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벤 화이트를 교체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라시포드를 제외한 이 나머지 자원들을 쭉 봤을 때 가르나초가 오른쪽에 서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면 넣을 자원이 없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는 안토니의 부진 때문에 파생된 교체고 두 번째는 앞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벤치 쪽에 완성될 문제였어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뭔가 쓸 수 있는 조커 카드의 매력이 좀 떨어진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교체가 결과적으로 좀 아쉽게 작용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형철이는 완비사카의 수비적인 부분이 뭐 괜찮았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맨유 팬이었다면 완비사카가 태클로 잘 막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외한 몇몇 순간에는 이건 그러니까 라인에 대한 어떤 형성이라거나 결과적으로 은케티아에게 실점하는 장면에서도 완비사카가 좀 관여가 놓치는 됐죠. 부분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완비사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되게 좋았던 거에 비하면 좀 아쉬웠다. 루크쇼는 못했다기보다는 어제 사카가 약간 상태가 네. 뭐지 이거 원래 사카가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어제 느낌은 이거는 못 막는 느낌으로 네.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냥 사카가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쇼 입장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제쳐지는 것보다는 그렇지. 각을 제한하려고 했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거리가 나오는 네. 이게 특이한 상황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결과적으로 네. 쇼한테는 결국 아쉬운 수비가 그렇죠. 됐는데 이건 사카가 너무 컨디션이 좋았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나왔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맨유를 다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팀이 올라오는 건 저는 테나의 대단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오늘 경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예를 들어 나오지 못했던 카세미르라거나 아니면 보강을 통해서 최전방 우측면 공격 네. 혹은 뭐 제이든 산초가 다시 이제 빨리 좋아진다거나 와야죠, 이제. 네. 이런 부분이 좋아진다면 팀이 다시가 아니라 더더욱 단단해지는 데는 이건 좀 시간 문제다라고 보이는 팀이었습니다. 네, 팀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이러면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은 더 공고해집니다. 그렇죠. 흐트러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티켓까지 포함을 해서 그 네 팀의
능력을 좀 볼 수 있는 게 음. 또 최근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그 박수가 나오는 스타일의 네. 어떤 그 투지 넘치는 롱패스도 잘 올려주고. 네, 그렇습니다. 맨유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을 넘어가죠. 아스날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빌드업을 잘 풀어냈기 때문에 경기 내용적인 지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압박을 꽤 제법 세게 했는데 정말 그 물 흐르는 패스로 뚫고 나오는 모습들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인상적인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유가 압박을 할 때 이렇게 풀어나오는 팀들이 몇 없어요. 예. 요즘에는 특히 맞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궤도에 올라오면서. 근데 그걸 또 아스날이 풀어내면서 음. 나름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르테타 감독의 팀은 유연한 움직임을 통한 잦은 스위칭과 이를 통한 측면과 중앙에서의 수적 우위를 이제 목표로 하는데 또 여기에 부합하는 에너지 레벨도 아스날이 정말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 많이 띄워주고 넓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기능해주는 부분들이 아스날은 정말 팀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거든요. 기억나나요? 아르테타가 부임한 첫 번째 시즌이었나? 음. 형철이랑 아스날 얘기를 하면서 전반에 좋다고 후반 가면 갑자기 에너지 레벨이 딱 떨어질 때가 떨어진다라는 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그게 팀적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또 아르테타 감독이 오래 팀을 이끌면서 선수들의 신체 능력도 나이를 보면 확실히 절정으로 좀 올라오는 그때는 어렸던 선수들이 좀 그런 상황까지도 놓여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후방에서 패스를 풀어나올 때 보면 돋보인 선수들이 특히 몇몇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진첸코. 어제 진첸코는 이 정도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맨체스터 시티 시절까지 포함해서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약간 지배자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방에서 파티 옆을 도와줘야 될 땐 도와주고 오버래핑 나갈 때 오버래핑 나가고 자카가 또 후방으로 내려와 있거나 폭을 벌릴 땐 진첸코가 안으로 들어가서 또 박스 타격을 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측면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여요. 맞아요. 이런 움직임과 조직력에서 진첸코 선수가 왼쪽에 기능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방금 형철이가 얘기한 부분을 약간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저는 어제 경기에서 약간 눈에 조금 덜 띄는 박수 쳐줄 만한 선수가 참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만 자카가 자카 잘해요. 네. 뭐 잘한다는 건 최근에 진짜 네. 많이 얘기를 했지만 진첸코가 중앙 쪽으로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마치 정말 짠 듯이 들어오면 바깥쪽으로 빠져서 이쪽 커버하는 게 자카가 기가 막히게 커버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스날 경기를 보면 북런던 더비 때도 그랬지만 좀 놀라워요. 어떻게 이렇게 합이 정말 기계처럼 딱딱 잘 맞아 들어갈까. 하나하나 허점 없이 정말 잘 기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자카를 포함한 중원의 3인방도 칭찬할 만하죠. 자카의 움직임과 전개 능력, 파티의 볼 관수와 운동 능력, 웨데고르는 그냥 무결점 플레이입니다. 저는 이제 전반에 웨데고르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의욕이 너무 강해 보이는 너무 거예요. 강해서. 그래서 제가 좀만 캄다운만 그랬었는데 후반 가서도 뭐 대단한 패스들을 넣어주고 파티는 전반에는 최근에 약간 파티가 월드컵 이후에는 그 전보다는 좀 애매한 느낌인데 맞아요. 전반기 때 너무 좋았어요. 후반 파티는 다시 정상적인 파티. 그래서 아르테타가 좀 뭐라 했나? 약간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집중력이 좋아졌어. 이 정도 빅매치는 아무리 좋은 리듬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상대 맨유인데 좀 세다. 그러면서 좀 빡세다, 긴장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후반의 경기력이 올라왔던 부분에서 의의를 둬야 된다고 보고요. 사카와 은케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카요 사카 이거 두 번째 골 타이밍을 보세요. 미쳤죠. 그리고 사카이기 때문에 들어갔던 골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맨유의 골이 레시포드에게 가능했던 골인 것처럼 맞아요. 사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왼발 타격 능력은 사카에게 가능했다. 사카는 이 선수를 감히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난 사카 패턴이 맨날 똑같다고 생각해요. 항상 왜 맨날 저렇게 왼쪽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잖아. 근데 그거를 수비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보면 이 선수의 어떤 박자가 독특한 것 같아. 그 로벤도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패턴이 딱 보이는데 알고도 못 막잖아요. 사카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로벤보다 통하는 빈도가 훨씬 적죠. 아직은. 근데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맞아요. 그리고 은케티아는 이 경기만큼은 그 14번이 아깝지 않다. 시즌을 돌아봤을 때 만약에 아스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든다면 당연히 이 경기가 또 많은 팬들에게 추억이 될 텐데 은케티아의 존재감이 정말 많이 빛났어요. 제주스가 없을 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낼 것인가. 솔직히 골 넣는 것만 보면 가끔은 제주스보다 나아 보일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은케티아의 그 감각이 0102 시즌 때 그 올드 트래포드에서 우승을 확정할 때 윌토르가 이렇게 골 넣고 이거 이게 카누 뛰어넘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금색 유니폼 입고. 그 장면이 지금도 아스날 리그 우승 자료화면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거를 형처도 화면으로 봤구나. 나 그거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은케티아의 이번 골 장면도 아마 시즌 결과에 따라서는 또 아스날 군어분들에게 그렇게 추억될 만한 장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은케티아가 움직임도 좋고 많이 발전했다는 것도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 여기에 멀티골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아르테타의 과감했던 교체술도 칭찬을 해야 되는데요. 화이트 선수가 유독 이번 경기 부진했어요. 안 좋았어요. 약간 패스미스도 있고 수비적으로는 레시포드에게 좀 고전하고 그런 빌미를 좀 제공했는데
토미야스를 바로 투입하는 하프타임 중에 교체 투입을 했죠. 이런 과감성을 보여줬습니다. 토미야스도 초반에는 약간 애를 먹긴 했어요. 적응을 좀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게다가 그 램스라고의 호흡 문제로 그치. 두 번째 실점에 빌미도 제공을 했죠. 둘이 약간 콜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의 네. 장면들이 2개인가 3개가 기억이 나는데 그중에 하나는 실점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딱 그 이후로 확 좋아졌습니다. 의대는 이후로는 이제 원래 장점인 대인 수비를 통해서 네. 레시포드를 묶고 또 역시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오른쪽에 잘 도움을 줬고요. 마르티넬리를 대신에 트로사르는 어떤 80분대 초반에 과감한 교체 투입. 트로사르를 투입한 것도 아주 신의 한 수였죠. 22번이 아닌 19번 트로사르인데 그 유니폼 어떡하나요 이제? 그 일단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19번으로 찍어서 보내줄지 22로 보내줄지 모르겠는데. 맞아. 근데 진짜 가끔 가다 보면 이거를 바꿔서 보내주는 경우들도 있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뭐 22로 오면 그거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네. 19번으로 오면 어떻게 센스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마르티넬리가 어제 경기에서 비교적 부진했습니다. 근데 트로사르가 여러 장면이 보이는데 마지막 그 결승골의 기점도 트로사르의 패스였고 네. 80분 정도 때 한 서너 명이 둘러싸는데 드리블로 풀어 나오는 맞아요. 장면이라거나 이런 걸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리그 검증 자원을 이래서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별다른 적응 기간 없이 바로 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플레이를 좀 보고 남은 기간 동안 아스날이 뭔가의 어떤 결과물을 낸다면 트로사르가 해줄 만한 역할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윙 뎁스 보강을 많이 원했던 그쵸? 거죠. 네. 마르티넬리가 사실 월드컵 브레이크로 약간 맞아.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럴 때 트로사르가 기능을 좀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후반 막판이 되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조금 체력적인 우위도 좀 작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위닝 멘탈리티가 컸어요. 그렇죠. 그 선제 실점을 했는데도 카메라가 잡아줄 때 아스날 선수들 외대고루 중심으로 계속 괜찮다고. 네, 그 골 들어갔을 때 아르테타 감독도 관중석에 또 네네네. 이렇게 그 호응을 유도하더라고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의 홈이점도 활용했고 그러면서 분위기도 좋았고 이길 줄 아는 약간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래도 경기를 잘 관리할 줄 아는 게 이제 아스날이 아닌가. 이런 지금 방금 형철이가 얘기했던 부분이 아스날 팬들 중에 이제 예전 2000년대 초반을 보셨던 저를 포함한 그분들은 정말 예전에 느꼈던 건데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지현이 형이랑 그 뒷담화할 때도 우리 네. 얘기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아스날은 질 거라는 생각 자체를 별로 안 하는 팀이었어요. 물론 그게 길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0405 첼시 오고 그러면서 네. 이제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 먹혀도 어떤 느낌이냐면 막 걱정되는 게 아니라 뭐 알아서 넣겠지. 그러면 여지없이 비기거나 이겨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선수들의 어떤 눈빛이나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야 라는 눈빛 때문에 그게 이제 팬들한테 전해지는데 진짜 강자의 느낌. 그렇죠. 네. 근데 그 한 4, 5년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는 뭔가 이제 팀이 여러 가지로 쪼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질 것 같다. 네. 그러면 여지없이 져요. 그리고 이기고 있어도 불안해. 왜? 언제나 이렇게 해서 역전당해 왔으니까. 선제 실점을 해? 그럼 못 뒤집는 거야. 그냥 하고 아무리 잘해봐야 무승부. 근데 그런 느낌을 아르테타가 이번 시즌에 어디서 저는 느낄 수 있냐면 선수들의 분위기, 아르테타의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이 시끌벅적해진 느낌이 들어요. 원래 조금 고요하다 막 이런 그렇죠. 언론에서는 짓궂게 그렇게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네. 아니냐. 근데 아르테타가 그런 부분을 바꾸려고 했고 사실 이제 뜨거운 홈 하면 생각나는 게 안필드가 그중 하나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열광적인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에미리스 스타디움이 거기에 비견할 것까지는 아직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구장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사실 홈이 세야 되거든. 그렇죠. 홈이 세야 그 팀이 강한 팀입니다. 그 요새를 만들어야 된다. 네. 철옹성 같은 어떤 그 홈 구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느낌인데 아스날도 그런 거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오늘 새벽의 경기는 제3자 팬들은 즐거운 경기, 눈이 호강하는 경기였고 명경기였어요. 아스날 팬들은 오랜만에 뽕 차오르는 어제 새벽에 5시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문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서로 막. 네. 그리고 맨유 팬들도 패배는 아쉽지만 팀이 이 정도로 올라온다면 내 느낌엔 야 1년 차가 테나가 이러면 보강하고 올라가는 2년 차 3년 차의 테나의 맨유는 야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럽겠는데 네. 바로 우승 도전인데 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지금도 우승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이미 지금도 많이 좁혀놨어요. 네. 많이 따라잡았고 이 팀들 덕분에 앞으로 프리미어리그가 꽤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또 경쟁판들을 계속해서 만들 것 같은 그렇죠. 느낌들. 이전 시즌들까지 맨시티, 리버풀로 두 팀의 양강으로만 좀 대표가 됐는데 제법 오래 갔죠 그게. 확실히 올 시즌은 그 구도가 좀 많이 바뀌면서 새로운 어떤 볼거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는 또 맨유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네. 엄청난 경기를 봤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